장소는 긴다이치의 사무실. 그곳엔 긴다이치를 기다리던 의뢰인이 있었고, お持ちになりましたか。 그리고 그 의뢰인은 이미 金田一耕助は壊れた笛のような音を喉の奥から吐き出した。 의뢰인이 아닌 사건의 피해자로 보내 있었죠. 驚きましたね。金田一先生のお住まいで殺人事件なんで。 긴다이치 사무실에 찾아온 여성은 ジャズシンガー関口玉木のマネージャーで志賀陽子。 재즈싱어 타마키의 매니저 요코. 그녀의 사인은 독살로 소지하고 있던 진정제 안에 독약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얼마 뒤 사건의 관계자로 재즈싱어 타마키와 그의 남편 테츠야가 찾아왔습니다. 私はこれが亭主でこういうものです。 이후 긴다이치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자 놀란 타마키는 곧이어 쓰러집니다. 玉木は崩れるように腰を落とし鎮静剤を飲んだ。誰を殺そうとしていると言うんです。こういうものが被害者のハンドバッグの中から。 그리고 이때 등장한 편지. どうしたの？ 타마키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すみません、どうぞ。 봉투 안엔 일부분이 잘린 신문기사가 들어있었고, 신문 내용은 타마키의 공연기사로 사건과는 관련 없는 듯하였으나 신경 쓰이는 건 타마키 뒤에 있던 사람으로. 男？道明寺修二君じゃない？ 테치야 역시 잘 알고 있던 남성이었죠. そうのようですわね。玉木の声はかすかに震え哲也の目が鋭くその横顔を透視した。 하지만 피해자가 신문기사를 가지고 온 의도는 전혀 알 수 없을 뿐더러 ところで、 더욱 신경 쓰이는 건 もう間もなくクリスマスがやってまいりますね。うちでパーティーを開こうという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ごく親しい方々だけで。 사건 이후 긴다이치 사무실에 있던 달력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 5일 뒤인 12월 25일로 변경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私の留守中にカレンダーを5枚剥ぎ取ったやつがあるんです。 그건 범인이 의도적으로 남긴 메시지로 予告の殺人。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었죠. 玉木は終戦の翌年女学校を卒業、雑誌社へ。その編集長が服部哲也だった。独身という言葉を鵜呑みにし身を任せた。世間知らずの玉木は服部に騙されたのである。服部は雑誌が危うくなったと見るや、玉木を看板娘にしてバーを始めた。玉木が歌い、いつの間にか人気者に。 테츠야에겐 타마키와 만나기 전 카나코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나코는 이미 남편과 타마키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었고, 카나코 역시 다른 남자와의 외도를 일삼고 있었죠. 헌데 무슨 이유에선지 카나코는 독약을 스스로 먹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かな子がそういうことになってるんです。 그렇게 이번 일로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된 테츠야의 딸 유키코. それで哲也と玉木は結婚しユキコを引き取ったんです。何の罪もないユキコを不幸に陥れることは玉木にとっては耐え難い苦痛だったらしい。 그리고 경찰은 모든 정황을 비춰볼 때 이번 사건의 범인을 타마키로 보고 있습니다. 玉木が亭主を殺そうとしていることを志賀陽子が暴露してやしないかって。玉木が殺しそうな気配でもあるんですか？ 그녀는 결혼 전 여러 차례 아이를 가졌음에도 테츠야의 반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일로 남편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의심스러웠죠. する服部を殺し自分も死んでしまいたいと言っていたそうです。 또한 타마키와 피해자는 같은 진정제를 먹는 습관이 있었기에 바꿔치기 또한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新聞の切り抜きですがね、一体何を意味するんでしょう。 피해자 요코가 가지고 있던 잘려있던 신문은 玉木が羽田へ着いた時の完全な写真なんですがね、志賀陽子はなぜ柚木夫人の顔の部分は切っておいたのか。 신문기사 내용의 일부를 잘랐다는 게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었죠. 柚木夫人が今度の一件に関係があると。 그리고 범인이 예고한 12월 25일 타마키의 저택. 예상대로 발생한 피해자는 타마키의 남편 테츠야였습니다. 奥さんは2階に寝かせてございます。あんまりびっくりして少し発作が。死体を発見したのは 최초 발견자는 타마키의 친구인 도묘지 슈지로. まるで悪夢を見ているような気がしますね。僕と玉木さんと2人で11時頃部屋で話をしていたんです。ここで二人きりで。 그는 시신을 발견하기 전 쪽지 한 장을 받게 됩니다.
쪽지엔 11시에 거실에서 보자는 내용과 함께 타마키 이름이 적혀 있었고 いつ受け取られたんですか？ 10時半ごろポケットからハンケチを取り出そうとするとそういう紙片が 그리고 11시 정각 도묘지는 거실로 이동합니다. 僕が来た時部屋は真っ暗でした。 그리고 곧 玉木さんが 타마키 역시 뒤따라 도착합니다. おじさんどういうことですの？ 타마키 또한 도묘지와 같은 내용의 쪽지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そんな時ごとりと音がしたんです。 그리고 잠시 후 약속 장소에서 테치야를 발견하게 되죠. 被害者はあのドアに持たれて死んでいたというんですか？ 도묘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타마키와 도묘지 둘 다 쪽지를 쓴 적이 없었기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들을 불러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약속 장소인 거실은 두 개의 문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우측 문을 열면 좌측 문 쪽과는 벽으로 막혀있는 소복도와 그리고 앞쪽에 있는 탈의실을 지나 다시 좌측 문을 통해 거실로 돌아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용의자는 うちでパーティーを開こうという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ごく親しい方々だけで。 파티에 참가했던 이들과 타마키뿐. 그리고 사건은 테치야가 우측 문 밖에서 발견되었기에 정황상 테치야가 타마키의 미래를 엿보던 중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을 거라 추측할 수 있었죠. 脱衣所でこんなもの陰陽師修二 형사는 타마키와 도묘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기에 玉木のロケットに違いありません。 당연히 타마키 이것으로 확신했으나 いいえ玉木のものではありません。 하지만 로켓의 실제 주인은 あら嬉しい。さっきから探しておりましたのよ。 도묘지의 친구 유노키 이것이었습니다. どちらで落としたか覚えてらっしゃいませんか？脱衣所でございません？ 그녀는 남편과 사별로 도묘지를 흠모하고 있었지만 도묘지와 타마키 사이를 의심하며 항상 경계하고 있었죠. それで今夜なんかも鵜の目鷹の目で。あの二人を監視していらした。ええ、道明寺さんがこっそり抜け出していったんです。11時頃。 그리고 사건 발생 전 도묘지와 타마키가 몰래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そこで後をつけたんですの。 그녀를 쫓아 타마키가 좌측 문을 통해 들어간 것을 확인 후 あの小廊下で立ち聞きをしていたんですか？しようと思ったと申し上げた方が正しいでしょうね。だって先客様がいらしたんですの。 탈의실을 통해 우측 문 쪽으로 이동하여 엿들으려 하였으나 생각지도 못하게 테치야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慌ててドアを閉め脱衣所から逃げ出したんですの。 とすると服部氏が小廊下へ忍び込んだのは道明寺君や玉木さんが今へ行くより前。ええ、それはもちろん前でございますのよ。 테치야의 딸이자 타마키의 의붓딸 유키코. ユキコさんが今夜最後にお父さんを見たのは何時頃だった？ 11時ちょっと前だったと思います。脱衣所のとこで。 脱衣所？ 그녀가 테치야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것은 탈의실이었습니다. 당시 그곳엔 하녀 역시 같이 있었고 ユキコさん 잠시 아버지와 담소를 나눈 뒤 浜田さんが通りかかったので私を連れて行くよ手を振って合図したんです。 유키코는 하녀와 같이 그곳을 떠나 ママに挨拶をして寝に行こうと思ったんです。でもママお客様に取り囲まれてお話ししてたでしょ。 대화를 방해할 수 없어 TV를 보며 기다리던 중 夢中になってるうちにママいなくなったんです。 타마키는 보이지 않았고 それで道明寺のおじ様の声が聞こえてきたんです。 이후 사건이 발생한 걸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죠. 玉木の方からお話ししたいことがあると。服部哲也を刺し殺したのは私、関口玉木。なんですって？こういう手紙を受け取ったのです。主人の筆跡とすぐ分かりました。道明寺さんとの仲を疑って私たちを試そうとしている。 그녀는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남편에게 분노하고 있었고 会を垣間見しようとしている。
테치야가 자신들의 미래를 엿보려고 한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던 그녀는 결국 その背後から私がナイフ 그렇게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뒤 자신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모르는 척 거실로 들어와 おじさんどういうことですの？こっちこそ玉木さんこれはどういうことなんですか？ 동묘지를 만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面白いお話を聞かせ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그러나 그녀에겐 자신도 모르는 알리바이가 존재했는데 柚木さんがサロンからあなたを尾行してるんですよ。 그건 최초 목격자인 유노키가 그녀를 미행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타마키가 거실로 이동한 것을 확인 후 반대문으로 간 유노키는 그곳에서 문 앞에 서 있는 테치야의 시신을 발견하였기에 유노키의 눈을 피해 사건을 일으킨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타마키의 자백이 거짓으로 드러나며 2人が急速に接近していくのが誰の目にもはっきり分かった。 그녀가 자백을 하면서까지 누군가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道明寺は玉木より 2,3 分先にサロンを出ているのだから時間的に殺害可能である。 이번 사건 역시 확실한 단서가 나오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던 중 예기치 못한 사건 하나로 인해 마침내 범인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先生あれはなんだ 순간 긴다이치 반응에 今変な声が聞こえましたよ 모두들 놀랄 수밖에 없었고 金田一先生変な声とおっしゃいますと警部さんたちが帰ってくれば分かりましょ先生、勘違いではありませんか。脱衣所は変わったこともないようですが。 다행히 탈의실엔 아무 문제도 없는 듯하였으나 うごめんよユキコちゃん驚かせてしまって 그렇게 모두가 안도하려던 그때 あらいえそんなこと。 긴다이치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ユキコちゃんあんたその紅茶飲む勇気がある 그리고 그녀에겐 대답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 긴다이치는 유키코가 타마키 이차에 무언가 넣는 장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긴다이치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이후 긴다이치는 일부러 사람들의 시선을 돌린 뒤 ユキコちゃんが警部さんの方に気を取られている間にこっそりとママの顔を聞かえておいたんだけど 그녀의 반응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려 한 것이었죠. 헌데 그녀의 대답 역시 뜻밖이었습니다. ゆきこさんいやー恐るべき少女でした。先生、初めからあの娘に目をつけていたんですか。関口玉木は女性の本能から夫を刺したのはユキコに違いないと知っていた。初めこそ自分の犯行であると主張して譲れなかったが、暗礁に兜を脱いで玉木が真相告白前にユキコがカップに毒を放り込んだ。志賀陽子がここへ持ってきたこの写真、これ一体何の意味があるんですか。裏面の記事だったろうと思うんです。犬の集団中毒。 신문에 실린 개들의 집단 중독 사건 그리고 유키코 어머니가 숨지게 된 비밀 이 두 사건은 겉보기엔 무관해 보였지만 사실 같은 독약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로 그 모든 사건이 배후엔 유키코가 있었습니다. 父も母も憎悪の対象以外何者でもなかった 그런 그녀의 범행을 눈치챈 매니저 요코는 긴다이치를 찾아와 모든 것을 밝히려 했지만 おすがりしようとしたところユキコに嗅ぎつけられた。 그 사실을 간파한 유키코는 요코가 복용하던 진정제를 바꿔치기 하며 그녀를 제거한 것이었죠. カレンダーもやっぱりユキコ。志賀陽子を殺し有頂天になった。ユキコが父を刺したとすると一体いつのことなんです。 사실 유키코에겐 확실한 알리바이가 존재했습니다. 테치야와 담소를 나눈 뒤 사람들과 같이 살롱에 있었기에 이번 사건과는 무관해 보였으나 그녀의 알리바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服部哲也は自分の娘に刺されて在郷館からかばおうとして行動した。ユキコさん
幸い浜田豊子がやってきたので彼女を証人としてユキコと共に晒しめ、しかる後にドアを閉め電気を消し息を引き取ったと。哲也殺しの動機は？独占欲。関口玉木を自分一人のものにしておきたいという少女らしい独占欲。そして玉木の財産を狙っていた。財産を？一点も同情する余地のない鬼畜。ユキコはあれを飲まんだろうと思ってたのですか？先生。이번 작품은 요코미 조세이 씨 네 번째 단편집 긴다이치 코스케 후회하다 중 악마의 강탄제였습니다. 원작은 1958년 작품으로 2025년 방영되었으며 이야기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긴다이치 탐정 사무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연이어 발생한 의문의 연쇄살인사건을 다룬 작품입니다. 연극 무대를 연상케 하는 독특한 미장센 그리고 소설적 감성을 세련되게 재해석한 감각적인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30분이라는 제한된 러닝타임 안에 긴다이치 코스케 특유의 음울하고 묵직한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격파 추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작품으로 지금까지 악마의 강탄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